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멧돼지가 큰 동물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500kg 이 넘는 거대 멧돼지가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이 거대 멧돼지들은 각자의 이름으로 멧돼지 괴물이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멧돼지들은 애초에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들을 위험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는 이러한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여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볼 영화는 사람들이 거대 멧돼지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여주는 용감한 사례들을 다룹니다. 아래 내용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멧돼지와 마주칠 경우를 대비해 신속하게 대피해야지 합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하지만 전문 사냥꾼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무기를 활용한다면 이 거대한 멧돼지를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태초부터 미국 사람들은 야생 멧돼지가 자신들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는 생각을 품어왔습니다. 생태계 파괴, 질병 확산, 심지어 토종과의 먹이 경쟁까지 모두 멧돼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기인합니다. 심지어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도 야생 멧돼지 사냥은 미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일종의 오락거리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일부 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번식 속도가 빠르고 파괴력이 강하기 때문에 인간 사냥의 표적이 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야생 멧돼지는 인간 사냥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멧돼지 발생을 예방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데 덫과 총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멧돼지는 통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를 사냥할 때 정교한 무기뿐만 아니라 사냥개도 활용합니다. 사냥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냥개도 함께 사용합니다. 개는 큰 멧돼지의 냄새를 맡고 찾아내고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추적당하기 쉽습니다. 개는 사냥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지지자 중 하나입니다. 총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냥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높은 데미지를 사용하면 사냥꾼은 단 한 발의 사격으로 거대한 멧돼지를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멧돼지 침입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높은 데미지 덕분에 사냥꾼은 큰 멧돼지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냥꾼이 그렇게 거대한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당신을 놀라게 한 답변입니다. 사냥꾼은 단 몇 초 만에 큰 멧돼지를 쓰러뜨렸고 그것이 필요한 전부였습니다. 탄이 그렇게 정확한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제게는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냥은 사나운 것으로 알려진 이 멧돼지들을 제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냥꾼은 상당한 거리에서 멧돼지를 박멸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엄청난 크기의 멧돼지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을 추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꾼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활용하여 멧돼지들을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박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냥꾼은 당신 앞에 있는 큰 멧돼지를 향해 총을 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당신은 이 위치에 있습니다. 사냥꾼은 표적을 성공적으로 포착한 후 단 한 발의 총을 쏘아 제거했습니다. 이 멧돼지의 무게는 킬로그램으로 측정되는데 당신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이 물건의 무게는 약 1173파운드, 약 1173kg로 532kg에 해당합니다. 미국 엘라베마 주에서는 이 야생 멧돼지가 지금까지 사냥된 야생 멧돼지 중 가장 크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야생 멧돼지와 축산업자들이 사육한 멧돼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멧돼지는 야생 멧돼지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야생 멧돼지였기 때문에 농장 멧돼지와 매우 유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같은 외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계속해서 가하는 파괴 행위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야생 멧돼지가 사육된 곳이 센 패츠 파탄 보호구역입니다. 미시간주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27파운드, 약 90kg로 약 500파운드, 약 230kg에 해당합니다. 이 무게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놀랍습니다. 사냥꾼이 큰 멧돼지를 잡기 위해 위험한 야간 사냥을 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해 우리는 모두 캐롤라이나 북동부로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냥꾼이 동물들을 성공적으로 포획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경험과 대담한 행동으로 사냥꾼은 큰 멧돼지를 성공적으로 사냥했습니다. 550파운드, 수염이스 아너데드 550파운드, 약 250kg에 달하는 무게를 지탱하는 데는 단 한 발의 총격만 필요했습니다. 그 후 멧돼지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 엄청난 크기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멧돼지를 집으로 데려오려면 썰매와 수레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 멧돼지의 무게가 몇 킬로그램인지 알고 싶습니다. 추측해 주실 수 있나요? 이 멧돼지의 무게가 약 390kg이라는 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멧돼지의 무게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사냥꾼들은 이 썰매를 사냥도구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매우 큰 멧돼지를 잡는 데에도 사용했습니다. 거대한 멧돼지의 공격을 견뎌낼 수 있도록 사냥꾼들은 철이나 강철과 같은 견고한 재료로 만든 썰매를 사용합니다. 이는 멧돼지가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냥꾼들은 멧돼지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멧돼지가 선택한 먹이를 썰매에 싣습니다. 이들을 모으는 작업은 다음날 아침 멧돼지 썰매가 도착한 직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날 이 거대한 멧돼지를 원래 있던 우리로 데려오기 위해 썰매가 필요했습니다. 멧돼지의 무게는 약 259파운드, 약 90kg, 즉 100일 17kg, 약 17kg에 달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베트남에서 이 거대한 멧돼지가 발견된다면 그곳 식당들의 비용이 상당히 낮아질 것입니다.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면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판과 숲의 어둠이 드리워지면서 숲속 경험의 새로운 장이 시작됩니다. 교활 하면서도 끈기 끊기는 멧돼지는 숨겨진 굴에서 나와 다양한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밤의 은폐 아래 이 동물들은 어둠 속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천적들로부터 보호받으며 더 큰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 시기는 멧돼지들이 최대한 많은 먹이를 찾아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뿌리, 도토리, 과일, 농작물을 찾아다니며 야행성 먹이의 흔적을 흙탕물이나 손상된 식물로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멧돼지들은 예민한 후각과 먹이가 풍부한 장소에 대한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냥에 능숙한 사람들은 야생 멧돼지처럼 야간 사냥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간 사냥은 가장 숙련된 사냥꾼들이 자신의 지식, 인내심, 그리고 경험을 최대한 발휘하는 시기입니다. 멧돼지의 행동과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만으로는 어둠 속에서 멧돼지를 추적하고 사냥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야간 사냥을 위해 개발된 특수 장비의 능숙한 사용 또한 필수적입니다. 열에 민감한 총과 열화상 조준경이나 야간 투시경이 장착된 공기총은 사냥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최첨단 장비의 예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면 사냥꾼은 깊은 초목이나 덤불 속에서도 먼 거리에서 멧돼지의 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야간 사냥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반면에 사냥에는 어느 정도 책임이 따릅니다. 미국에서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냥꾼은 유효한 사냥 면허를 소지해야 하며 사냥 지역이나 사냥 대상종에 따라 추가 허가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취득하려면 다양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책임감 있는 사냥 기술, 동물 보호, 그리고 총기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사냥꾼에게 사냥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냥을 고려하는 모든 사람은 사냥을 하려는 주에서 부과하는 특정 제한 사항과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장비의 준비성과 신뢰성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공적인 야간 사냥은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잘 정비된 장비에 달려 있습니다. 사냥꾼은 사냥을 떠나기 전에 총기나 공기총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 점검을 통해 모든 구성품이 완벽하게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광학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탄약이나 산탄이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안전한지, 그리고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냥꾼은 야간 투시경용 충전식 배터리, 야간 환경에 적합한 복장, 그리고 낯선 지형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하는 항해 도구와 같은 필수 장비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결국 야간 멧돼지 사냥은 현대 기술과 전통적인 방식을 융합한 활동입니다. 책임감 있고 합법적인 행동에 대한 헌신과 자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미래 세대도 어둠 속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사냥의 짜릿함과 그들이 상호작용하는 생태계와 생물에 대한 깊은 책임감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사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보호복과 고글을 착용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장 중요한 준수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야생 멧돼지를 사냥할 때는 다른 동물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말고 정해진 범위와 시간 내에서만 사냥해야 합니다. 사냥 중에는 윤리 원칙을 반드시 준수하십시오. 사냥 여행을 떠날 때는 여행 내내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탄약 폐기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물품 폐기도 포함됩니다. 먼저 멧돼지와 멧돼지의 행동에 대해 알아보고 사냥에 필요한 기술을 연습해야 합니다. 처음 사냥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자신보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함께 사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냥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일 전 세계 바다에는 수백만 척의 어선이 운항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다지 크지 않은 선박입니다. 거대한 가오리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바닷물고기가 이 어선들을 통해 잡힙니다. 이 특정 바닷물고기는 경제적 가치가 높지는 않지만 수많은 해안 지역 사회의 수입원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어부들이 큰 가오리를 잡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가오리는 3m 이상 자라고 무게는 500kg이 넘습니다. 해명가오리는 상어나 황새치와 달리 날카로운 이빨이 없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가오리는 엄청난 크기와 뛰어난 수영력 때문에 궁지에 몰리면 여전히 무시무시한 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오리는 따뜻한 바닷물, 특히 산호초와 얕은 연안 해역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인도네시아, 페루, 필리핀, 마다가스카르의 많은 전통 어부들은 칼과 굵은 낚싯줄을 이용하여 가오리를 잡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가오리를 잡는 관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거대 가오리를 낚을 때는 해류, 수온, 그리고 조수간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새벽이나 해질녘, 가오리가 플랑크톤을 찾아 수면으로 올라오는 시기에 가오리가 자주 관찰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경험이 풍부한 어부인 리더는 물살의 흔적, 부서지는 파도, 맴도는 갈매기 또는 물속의 흔적을 이용하여 물고기 떼의 이동 좌표를 파악합니다. 어부들이 3월부터 9월까지의 따뜻한 바닷물 계절에 가오리를 찾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가오리는 이 시기에 산호초나 하구 근처에 대량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솔로몬 제도, 마다가스카르와 같은 일부 섬나라에서는 작사를 들고 바다로 나가 가오리를 잡는 전통 축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축제는 가오리 잡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냥터는 수심 5일 15m의 얕은 수심에 위치하며 물은 맑고 깊습니다. 바다 바닥 가까이에서 헤엄치는 가오리를 찾기 위해 어부들은 종종 배의 뱃머리로 가서 수중의 어두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물속에서 창을 던지는 것은 육지에서 다트나 창을 던지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취합니다. 올바른 방법은 창을 물고기 등 중앙으로 조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척추는 없지만 물고기가 충분히 두꺼워서 미늘이 물고기를 바로 죽이지 않고 단단히 낚아챌 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빛이 수면을 통해 굴절되어 발생하는 편차를 계산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물고기가 물속에 잠겨 있을 때 실제 자세와는 다른 자세로 보입니다. 큰 가오리는 창에 꿰뚫리자마자 매우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바다는 거품으로 하얗게 물들었고 날갯짓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려 퍼졌습니다. 갈대를 던지는 사람의 지느러미에 맞으면 이 물고기는 온 힘을 다해 사람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에 찔린 직후 이 거대한 가오리는 종종 극도로 격렬한 몸싸움을 벌입니다. 날갯짓 소리가 온 지역에 울려 퍼졌고 수면은 하얗게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갈대를 던지는 사람의 지느러미에 맞으면 이 물고기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대 낚시는 가오리를 낚는 인기 있는 방법이지만 어부들은 낚싯줄을 사용하여 낚시 실력을 연마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어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어업입니다. 낚시에 적합한 장소를 찾으면 어부들은 긴 낚싯줄을 바다에 던집니다. 각 낚싯바늘은 몇 미터 간격으로 떨어져 있으며 오징어나 작은 물고기로 미끼를 만듭니다. 낚싯바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오리가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인 매 초마다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을 감지하기 위해 가오리들은 몇 시간, 때로는 반나절을 기다려야 합니다. 거대한 가오리가 줄에 걸리는 순간 배 전체가 갑자기 휘청거렸습니다. 물고기가 찢어지거나 줄이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어부들은 힘을 고르게 분산시키면서 줄을 단단히 잡아야 합니다. 가오리의 유영력은 처음 몇 분 만에 배를 수백 미터나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세상에, 이 괴물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네, 친구. 이 큰 가오리는 30분에서 1시간 동안 버둥거리며 배를 심하게 흔들고 바닷물을 튀기기도 해. 물고기를 겁주기 위해 어부들은 배에 묶인 밧줄을 번갈아 당기고 다른 어부들은 배의 균형을 잡고 배의 옆면을 두드려
많은 사람들이 그 감각을 마치 살아있는 배와 싸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묘사합니다. 이는 가오리의 몸이 납작하고 넓적해서 꼬리를 흔들 때마다 물이 솟구쳐 배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오리가 약해지면 어부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가오리를 배 가까이 끌어당겨 지느러미를 밧줄로 살짝 묶은 다음 수직 기류를 이용해 천천히 들어 올리거나 손으로 돌려서 배를 뒤집습니다. 배의 크기 때문에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가오리를 배에 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어부들이 물고기를 배 옆면에 묶어 해안에 닿을 때까지 물 위를 끌고 갑니다. 가오리나 상어가 물고기 사체를 먹어치우고 부패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여정 내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지에서는 가오리를 무게와 신선도에 따라 분류한 후 지역 해산물 시장이나 고급 레스토랑으로 보냅니다. 가오리 지느러미는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별미로 여겨지며 수프나 건어물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한편 생선살은 가공, 굽기, 찜 요리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거대 가오리는 흔히 심해의 신비로운 생물로 묘사되지만 해안 지역 사회의 삶에서 그들의 존재는 서식지를 훨씬 넘어섭니다.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태평양 섬 지역 전역에서 이 장엄한 해양동물은 문화화적, 심지어 영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일부 토착 전통에서는 가오리를 단순한 식량이 아니라 바다의 신성한 상징으로 여깁니다. 낚시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바다의 정령에게 축복을 구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거대 가오리가 잡힐 때마다 바다가 신성한 선물을 주었다고 믿으며 의식적인 잔치를 벌입니다. 더욱이 가오리의 생태적 역할은 종종 간과됩니다. 이 납작한 몸을 가진 유형동물은 특히 산호초와 해초층 주변에서 서식지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체동물, 갑각류, 그리고 기타 져서 생물을 잡아먹으며 생태계 조절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오리의 과도한 어획은 가오리가 평소에 통제하던 종의 개체수, 폭발로 이어져 산호초 훼손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생존에 필수적인 지역 어업 관행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환경 문제 외에도 전통 어촌 공동체와 국가 보존법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모잠비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가오리, 특히 쥐가오리가 개체수 감소로 인해 보호종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온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생계가 불법화되었고 이는 시위와 법적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더 심각한 문제, 즉 보존을 위해 전통 어업을 포기하도록 강요받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체계의 부재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일부 지역사회는 생태 관광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환했습니다. 발리의 누사페니다와 같은 곳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이 자연 서식지에서 거대 가오리를 관찰할 수 있는 다이빙 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냥에서 숙박으로의 이러한 변화는 동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여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태 관광은 환경 보호와 생계를 조화시키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흔히 혼동되는 원인 중 하나는 이 가오리들의 정체입니다. 거대 가오리라는 용어는 여러 종을 지칭할 수 있는데 특히 쥐가오리와 강가오리 또는 채찍꼬리 가오리가 대표적입니다. 쥐가오리는 거대하고 부에는 여과 섭식자이지만 가오리는 일반적으로 해저 근처에 서식하며 독이 있는 꼬리 가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가오리가 법적으로 어획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식별하면 국제해양보호법을 위반하는 우발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오리 포획에는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는 불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시장 외에도 가오리의 일부, 특히 연골, 피부, 담즙은 암시장에서 전통의약품이나 사치품 재료로 거래됩니다. 중국과 한국 일부 지역에서는 가오리 담즙이 해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피부는 장식용 공예품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암거래는 가오리 개체군의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어법 집행이 더욱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촌 마을에서 거대 가오리 잡이 이야기는 무역이나 범죄가 아닌 공동체의 기쁨과 협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대 가오리 한 마리를 수십 가구가 나누어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을 전체가 모여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함께 생선을 손질하고 썰어서 요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나눔의 행위는 공동체 내 유대감을 강화하고 바다가 주는 것은 함께 나눠야 한다는 오랜 가치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잡은 가오리를 해안으로 다시 가져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가오리를 작은 어선에 쉽게 실어 올릴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어부들은 가오리를 배 옆에 묶어 수 킬로미터를 끌고 육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피냄새에 이끌리는 상어 같은 포식자로부터 가오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거친 바다와 예상치 못한 파도는
이 여정을 위험한 여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안에 도착하면 보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복력이 강한 어종과 달리 가오리 고기는 빨리 상합니다. 어부들은 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사체에 소금과 바닷물을 뿌린 후 얼리거나 그 자리에서 가볍게 훈제하는 것입니다. 더 발전된 지역에서는 이동식 냉장 장치가 가오리가 시장이나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 덕분에 어획물의 가치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가오리의 요리적 매력은 다양하면서도 각 지역 요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발효 가오리, 홍어토가 매콤한 별미로 의견이 분분하지만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는 가오리를 강황과 함께 굽거나 생강과 함께 찜으로 먹거나 매콤한 코코넛 카레에 넣어 먹습니다. 이러한 요리들은 가오리 고기의 다재다능함과 지역 미식에서 가오리가 차지하는 특별한 위상을 보여줍니다.